안녕하세요, 벼스업입니다. 오늘도 역시 죽지도 않고 순위 시리즈로 돌아왔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은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집에 오면은 손 깨끗이 씻으시고요. 점점 더워져서 마스크도 쓰기 힘드실 테지만 꼭 쓰도록 합시다. 그건 그렇고 오늘 보실 주제는요, 메이 발렌타인의 최고의 카드 탑5입니다. 한국과 해외에서는 메이 발렌타인이라고 부르지만 일본에서는 쿠자크마에라고 부르며 이를 직역해보면 공작충이라는 뜻으로 그만큼 외모도 삐까번쩍하며 사용하는 카드도 해피레이드를 주력으로 해서 화려함을 뽐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기만 하고 쓸데기 없는 카드도 많이 있는데 해피레이디 쓸데기 없는 카드 순위 매기면 얘 둘이는 빼박. 여튼 외모와 듀얼은 상당히 화려해서 엄청 센 K인 것 같으면서도 듀얼 킹덤에선 플레이어 킬러에게 기습당하거나 배틀시티에서는 마리크한테 영혼이 털리거나 도마편에서는 라펠한테 영혼이 털리는 등 메이가 사용하던 이 구출구 카드가 사실은 자화상이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위험에 많이 빠졌던 캐릭터인데요. 그만큼 거의 매번 지기만 했던 캐릭터인지라 여타 캐릭터들의 카드와 비교해보면 조금 약해 보일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순위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해피레이디 사이버 본디지입니다. 해피레이드와 장착 마법인 사이버 본디지 가 장착되어 있는 몬스터로 해피레이드의 공격력 1300에 해피레이드에게 장착 가능한 사이버 본디지로 공격력 500이 오른 1800의 공격력을 가진 레벨 4의 몬스터인데요. 효과는 단순하게 룰상 해피레이드와 동명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짧은 한 줄로 되어 있으며 사실 그저 재물 없이 소환 가능한 1800짜리 어태커라고 보면 되겠네요. 솔직히 해피레이드 계열에서 어태커로 쓰는 건 따로 있죠. 바로 이 해피퀸인데요. 공격력 1900에 해피 사냥터까지 서치해오기 때문에 해피레이디 사이버 본디지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메이가 애니에서 이 해피퀸을 쓴 적이 없어가지고 빼게 되었고요. 그래도 명색이 메이의 카드인데 해피레이디가 없으면 되겠나 싶어서 이 해피레이디 사이버 본디지를 넣게 되었네요. 물론 그냥 1번 몬스터로 봐도 무방하지만 나름 해피레이디 카드이기 때문에 만화경으로 해피레이디 세자매나 해피의 에안드래곤과 함께 활용이 가능하기도 하죠. 물론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해피레이디가 장착하고 있는 사이버 본디지가 애니에서도 분명히 사이버 본디지라고 읽었지만 이번엔 해피레이드를 사이버 본디지로 장식해주마. 듀얼리스트의 영광 유의편에서 이 카드가 한국에 정발되면서 갑자기 사이버 실드로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는 아마도 해외판의 사이버 본디지가 사이버 실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게 그대로 들어온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해피레이디 사이버 본디지가 아니라 해피레이디 사이버 실드니까 네이밍도 해피레이디 SS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은 게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된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아마주네스의 사슬전사입니다. 메이에게 기회의 카드가 되면서 동시에 불행을 초래하기도 했던 카드이죠. 효과를 보시면은 이 카드가 전투로 파괴되어 묘지로 보내졌을 때 1500의 라이프를 지불하면 상대의 패 카드 한 장을 자신이 쓸 수 있는 것인데요. OCG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효과이며 특히 듀얼링크스에서는 모크바의 몬스터 모프 진화라는 스킬과 함께 붉은 눈의 흥룡에 사용되어 화기룡 간드라라 소환을 필드를 클리어하는 콤보로 사용되었던 카드이기도 한데요. 애니에서는 OCG 효과와 달리 전투 파괴가 아니라 단순 파괴만 되어도 효과가 발동했으며 또한 1500점이 아닌 1000점만 지불해도 됐으며 상대 패에서 한 장 뺏어오는 게 아니라 상대 덱에서 한 장 뺏어오는 것이었는데요. 메이는 이 효과를 이용해 간도 크게 마리크의 덱에서 라의 이신용을 뺏어와 소환까지는 하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카드에 적힌 고대 언어를 읽지 못해서 소유권이 마리크한테 넘어가게 되고 그게 결국 자신의 패착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여러분 카드게임 잘하려면 외국어 공부도 꼭 열심히 해야 한다. 문득 생각든 게 어차피 고대 언어 읽어야 라이 신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면은 애초에 카이바한테 이 카드가 넘어갈 일은 전혀 없었던 것 같네요. 근데 고대어 하나도 모르는 애가 극장판에서는 거기까지 찾아가 생각을 했다는 게 참 그렇게나 유유가 좋은지. 세 번째는 음막의 거울백입니다. 이 카드도 듀얼링크스에서 한창 날아다녔던 카드이죠. 지소감정 카드로 이 카드가 필드에 있는 한 상대의 공격 몬스터는 전부 공격력이 절반이 되는 카드로 효과만 보면 상당히 강력하지만 매턴 라이프 2000을 지불하지 않으면 파괴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카드이기도 하죠. 스피드 듀얼이나 OCG에서나 2000의 라이프는 적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회복 수단을 갖춰놓지 않는 한 이 카드는 그저 상대 턴에 딱 한 번 1회용으로만 쓰였던 카드이지만 그 한 번으로도 충분히 듀얼을 뒤집을 수 있었던 그때이기에 상당한 위력을 자랑하였죠. 하지만 애니에서는 이거보다 더하게 아예 매턴 2000점을 지불하는 거 없이 그냥 매번 쓸 수 있었는데요. 이 음막의 거울벽과 상대에게 공격을 강제하는 유혹의 섀도우 콤보로 유의를 고전에 빠뜨리기도 했었죠. 물론 이 음막의 거울벽은 벽이란 벽은 다 부술 수 있다는 구라로 중장갑 거북에게 파괴가 되긴 하지만 더 소름 돋는 건 명색이 듀얼킹이라는 애가 음막의 거울벽이 지속 함정인 거 체크도 안 하고 한 번 당한 거에 또 당하기도 했다는 점이죠.
제가 듀얼링크스 거의 초창기 때부터 시작해서 이 음악의 걸백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실감을 하기에 지금도 PTSD가 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현질을 하게 된 계기가 아마 얘였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한 게. 네 번째는 해피레이디 봉황의 진입니다. OCG 효과라는 자신 필드의 해피레이디 세 단의 합계가 3장 이상 존재할 때 그 수만큼 상대 필드의 몬스터를 파괴할 수 있고, 그중 원래 공격력이 가장 높은 몬스터의 원래 공격력만큼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는 카드인데요. 물론 이 카드를 사용하면 몬스터를 특수 소환할 수도 없고 배틀 페이지를 실행할 수 없는 제약이 걸리지만 효과 자체만으로는 무시 못할 효과라고 봐야겠네요. 하지만 애니에서의 효과는 이거보다 더하게 필드 위에 해피레이디 수만큼 상대 필드의 몬스터를 파괴하는 것까지는 똑같았지만 OCG와 달리 파괴된 몬스터 전부의 공격력 합계 데미지를 상대에게 줬으며 파괴된 몬스터의 효과도 무효화가 되었죠. 그래서 메인은 올해의 칼코스의 결과와 함께 마함존도 몬스터존으로 사용해서 여러 마리의 해피레이디로 조이의 필드를 여러 번 털어먹었죠. 솔직히 저는 도마편이 다 좋은데 메이가 이때 도마편에 붙은 게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아무리 뭐 열등감을 느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유이 일당들이 목숨 구해준 게 몇 번인데 꼭 이렇게까지 사기 카드를 만들면서까지 미워하게 했어야 했나 싶더라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이제 마지막 카드가 남았는데요. 아마 모든 분들이 예상하고 계신 그 카드가 맞을 것 같으니 얼른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카드는 해피의 깃털입니다. 뭐 말이 필요 없는 카드죠. 메이를 대표하면서도 해피레이디를 대표하는 카드이면서도 금지 카드를 대표하는 카드이기도 하죠. 상대 필드의 마법 함정 카드를 전부 파괴하는 카드로 양쪽 모두 파괴하는 태풍과는 달리 상대 필드의 마함만 털기 때문에 상대 나라 이름 표정 보고 싶거든 이 카드를 쓰면 되었죠. 실제로 메이도 이 카드를 몇 번 썼는데 그때마다 그 위력은 상당하였죠. 사실 이 카드는 제가 저번주에 한 놈만 패는 카드 탑5에서 그리폰의 깃털을 설명할 때 나왔기 때문에 긴 설명은 굳이 안하고 오른쪽 상단에 링크만 띄우도록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무리 한마디. 아니 근데 카드에 향수 뿌린다고 전력이 나아지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